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대한 환해제 비율을 15%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기금위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환해지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해외 투자에 대한 환해지 비율 15%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해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달러 등 외화를 선물환이나 파생상품으로 일부 고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일 경우 손실을 방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때 얻을 수 있는 환차의 기회는 제한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해지를 확대하면 국민연금이 외화를 매도하거나 원화를 매수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동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환해지 비용 증가로 장기 수익률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비용과 롤오버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진 연금 자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안정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오히려 비투는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 잔액은 237조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의 증가 흐름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급증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31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27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도 1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외국인 매도세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추가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물량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신용거래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은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환율 고금리, 증시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수급과 환율 흐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한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대응과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2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0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 4,641억 원에서 1조 5,3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대출인 만큼 잔액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구조가 확산될 경우 가계의 부채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 차주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3일 원달러 환율이 17년여 만에 1510원을 웃돌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장중 1561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가격 변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계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흐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 충격까지 겹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시 조정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환 보유고 감소 압박과 함께 국가 신용 리스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실물 경제에도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둔화로 이어지며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은 더욱 경색될 수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반복될 경우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월간 최대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월에 110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 기록까지 넘은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의 배경으로 높은 환율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도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 이용자 등 이른바 비투 규모는 약 33조 원 수준까지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을 이유로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지수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릴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커지면서 연쇄적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반대 매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은 7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렸던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이후 최대 규모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6.5%를 기록했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보유 현금 없이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인 이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결제기한 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수거래의 반대매매만 집계하고 있어 신용거래용자 반대매매까지 포함할 경우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일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2조 7,89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조단위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연쇄적인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개인 자금만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밀릴 경우 강제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증시 변동성도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늘 9일 중동발 리스크와 외국인들의 연이은 투매로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조 3,71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8,351억 원, 기관은 5,562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증시가 장기의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해 투자한 개인들의 계좌에서는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말 39조 4,249억 원에서 약 닷새 만에 1조 2,979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사흘 만에 약 1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문제는 과도한 비투가 시장 하락을 더욱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증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한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대거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가 매도 물량을 유발해 지수를 다시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까지 겹치면 시장 충격이 빠르게 확대되며 단기간에 증시가 급락하는 패닉 장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